그 다음에 본다면 스티브 잡스 또한 인간이 느끼는 욕구, 즉 의식적인 차원에서 자각되는 욕구는 진정한 욕구가 아닌 것을 간파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욕구는 그냥 반에 반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자신들의 진정한 욕구를 의식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 자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람이 죄가 아니에요. 여기 뒤에 읽어보면 사람이 죄가 아니라 원래 우리 몸이 이런 걸로 어떤 보고된 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의해 잘트만은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95%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100개 중에 95개가 무의식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대요. 무의식적 차원에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95%가 무의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꼴랑 정말 작은 5%만이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욕구를 발견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소비자가 의식 수준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명확하게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욕구가 무의식 영역에 잠재되어 있어서 그렇다. 무의식 영역에 저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위에 자각하는 의식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는 돌려 말하면, 의미 있게 말하면 이것을 알아내는 자가 마케팅에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들의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여기만 알고도 장사 잘하고 여기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 옆에 사람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나 스스로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얼마나 힘든 마음입니까? 알아내기 힘든 마음. 본인도 모른다는데. 자, 요거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만, 의식은 눈에 보이는 부분, 빙산으로 얘기한다면 많이 잠겨진,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전의식이라는 한 층이 있습니다. 이쪽은 우리의 어떤 기억에도 있고 저장된 지식, 저장된 기억들이에요. 그런데 무의식은 본인도 모르는 어떤 숨어있는 충동이나 어떤 욕구나 뭐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맨 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의식에 얘가 반영돼서 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무의식이 반영돼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관계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걸. 많은 연구가 진행됩니다만 아직 또렷하게 이것을 정립한 이론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신분석, 특히 심리학의 이 대가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학설을 많이 듣고 추정하죠. 또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광고학으로, 소비자학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이 부분은 여러분이나 저나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도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미지의 세계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심리 구분. 소비자의 심리 구분은 겉마음이 있고 저 안 보이는 마음이 있고 중간에 본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겉마음은 표층 심리고 밑으로 갈수록 우리 심층 심리라고 합니다. 겉마음은 소비자가 항상 의식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요.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고, 또 연구의 대부분이 이쪽에서 영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쪽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본심은 의식은 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에요. 의식은 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의식이라는 그 가운데 층이라고 생각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소비자 의식의 전체 윤곽이 파악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굳이 파악한다면 파악이 가능한데 대충 두리뭉실 윤곽만 파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상당히 무의식 속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자, 무의식. 얘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표면화되지 않은 영역. 소비자 스스로 자각하지 못해요. 본인도 몰라요. 남도 몰라요. 소비자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데는 그러나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겉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만 공부하는 사람은 얘를 아예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얘를 배제한 상태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는 얘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겉마음도 연구해도 되고, 특히 겉마음은 이쪽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추구하는 진정한 욕구의 대부분은 자신들 내면의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의식적인 차원에서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비자가 의식하려고 해도 저 깊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도 속 타죠. 물론 속 타는 거를 느껴 하진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일 뿐이죠. 광고 학자 입장에서 또는 광고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운 것 뿐이죠. 본인은 아무 생각 없죠. 걱정도 없죠. 우리가 괜히 나서는 거죠.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의식적인 차원에서 자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물어봐도 소비자들은 그걸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냥 피상적인 욕구만을 답변할 거 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만 제공할 수밖에 없다. 또 그것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 답답하죠, 서로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가 표현하지 못하는 욕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차원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여 상품 가치로 창출하려는 인사이트 등장 배경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소비자도 본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품은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방법 가지고는 이제 회사가 망하고 더 이상 잘 안 팔리고, 옛날엔 그냥 우리뿐이었는데, 아니면 두 회사뿐이었는데, 뭐 라면도 몇 회사뿐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라면, 그 다음에 디자인도 컵라면도 얼마나 맛있고 멋있고 간편하고, 또 아이디어가 계속 플러스 되고, 뭐 영화가 히트해가지고 뭐가 또 팔리고 난리 났잖아요. 자, 그런 정말 포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소비자도 모르는 무의식 그 욕구를 찾아내서 팔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중요한 환경이다. 이 인사이트가 나온 배경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사진을 볼까요? 제가 충격 먹은 작품이에요. 근데 작품이라고 제가 지금 은연중에 딱 나왔는데, 이 오디오잖아요, 오디오. 이 정도면 작품 아니에요? 요거 CD 플레이어예요. 작품 아니에요, 이 정도면. 뱅앤 올룹슨 회사, 그 회사 거예요. 자, 그 두 사람이, 뱅과 올룹슨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만든 그 두 명이 만든 회사의 제품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멋을 떠나서 유니크하다, 독특하지 않아요. 이런 도전을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팔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그들은 했겠죠. 원뿔에 다시 원적인 요소가 두 개 반복됩니다. 원뿔에 두 개 반복. CD 플레이어는 뭐 아우디 자동차 마크 같아요. CD가 연속됩니다. 그리고 위로 기다랗게 서 있어요. 스탠드형이에요. 옆엔 또 뭡니까? 자, 이런 구조를 가진 CD 플레이어가 등장을 했어요, 어느 날. 깜짝 놀랐죠, 사람들은. 이것뿐만입니까? 이 회사 제품을 제가 다 등장 안 시켰습니다만 너무나 놀라워요. 그 기하학적인 선, 마치 수학자가 만들어내는 선, 거기에 예술을 덧붙인 막 그런 조형적 느낌. 음질은 어떻습니까? 예술이에요, 예술. 우리가 뭐 최고 경지를 올라갈 때 예술이라고 하듯이 정말 이건 음질도 너무 좋고요. 가격도 예술이에요. 비싸요. 가격은 비싼 걸 예술이라고 해야 됩니까마는 진짜 너무 비싸요. 속상할 정도로 비싸요. 사고 싶어도. 자, 이 이어폰, 전설의 이어폰 됐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어느 날 그냥 요것만 달린 이어폰을 우리 살았잖아요. 근데 뜩 등장한 거예요. 이게 뭘까? 참, 그래서 껴보니 편해. 이게 귀에 걸기도 하고 뭐 넣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더 마음이 놓여. 이것만 꽂았을 때는 귀에 빠질 수도 있고요. 너무 깊이 넣으면은 음이 뭐 또 막혀서 울리고. 근데 이거는 적당하게 조절하고 인체공학적이야.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 운동하면서도 편해. 운동하면서도. 수년 전에 이게 등장해서 세계 모든 오디오 전문가가 아니어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거에 매료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뱅 앤 올uf슨 이어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또 다른 형태로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지금도. 자,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저도 지금 강의할 때, 지금 온라인 강의할 때 제가 귀에 지금 꽂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들으면서 우리 녹음해야 이게 좀 더 음이 제가 컨디션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이어폰도, 이건 헤드폰입니다만 헤드폰도 뱅 앤 올uf슨 거예요. 너무 사고 싶어서, 근데 너무 비싸.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면세품 싸게 주니까 그래서 간신히 하나 산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된 거라서 그 스폰지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스폰지가 너덜너덜 다 떨어졌어요. 사가서. 그런데도 버리고 싶지 않은 헤드폰. 나에게 있어 정말 이거는 대단한 존재인데, 자, 이 제품을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놀랍습니다. 자, 제가 이 두 제품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그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소비자들의 욕구를 미리 내가 파악해서, 당신도 모르는 소비자 욕구를 내가 미리 파악해서 내가 제품을 만들 테니 여러분들은 사라, 뭐 이런 정도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장은 더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세상 사람들이요. 당신은 이제 우리의 취향에 맞추세요. 당신의 취향을 우리 제품에 맞추세요. 당신을 우리 것에 맞추세요. 라고 주장했어요. 이 무지막지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개성과 자기만의 취향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완전 무시하고 이제는 우리 제품의 당신 취향을 바꾸세요. 기준을 바꾸세요. 이제는 이어폰은 이런 겁니다. 오디오는 이런 겁니다. 기존 건 다 잊으세요. 버리세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회사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스티브 잡스의 말과 이 말은 너무나 당당해요. 이들은 어쩌면 소비자 인사이트, 숨어있는 욕구를 미리 연구해서 어마어마한 통찰을 발휘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봐도 안 물려요. 요즘 뭐 CD 플레이어 잘 안 듣습니다만은 지금 갖다 놔도 되잖아요. 자, 스피커 이거 말고 다른 형태 많아요. 지금도 아주 계속 후속 모델이 나오고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어폰 보세요. 이 디테일도 다 살아있고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섬세해요. 그리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개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기하학적인 느낌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면서도 디테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메커니즘? 어떤 기계 설계적인 느낌들? 그런 느낌들까지 정말 느낌이 와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앞서가는 기업들은 그만큼 소비자 인사이트를 우리 광고인들도 모두가 그걸 신경 쓰고 있었지만 엄청나게 연구를 해왔던 것 아닌가. 우리만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만 열심히 연구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감동을 먹으면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비자 욕구의 구분. 소비자 욕구의 구분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한번 여러분도 이 경험을 해보세요. 이런 차원으로 요장은 마련한 건데 소비자 욕구는 구분이 됩니다. 무슨 욕구에 어떻게 구분이 돼요? 의식적인 차원에서 지각될 수 있는 욕구와 지각되지 않은 무의식 차원의 욕구로 구분된다는 거죠. 계속 해온 말 아니에요? 의식적인 차원에서 지각될 수 있는 욕구, 의식적으로는 도저히 지각이 안 돼. 그런 무의식 차원의 욕구.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계속 해오던 말이지만 차이가 있죠. 사람은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게 여기서는 또 중요해요. 욕구. 본인의 알고 있는 욕구, 모르는 욕구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의식적인 차원에서 현존하는 욕구들은
기업들이 소비자 욕구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해 차별성과 그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 굳이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의식해서 그것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기업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상품 가치로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결국은 동일한 경쟁 환경에 함께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평준화됐고 다 하는 거는 굳이 큰 노력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리고 그거는 이미 쌓여진 데이터로 또 공론화된 걸로 또는 상식화된 걸로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 이상을 찾아내서 개발해야죠. 그런 것들이 이런 제품 아니에요? LG 스타일러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뭐 일쭉하게 서가지고 광고는 계속 나오는데 뭐 나한테 하는 광고 같지는 않고 내가 쓰는 제품이 아닐 것 같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1, 2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한두 번 계속 뭔가 이런 이제 저한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옷을 넣어서 흔들어서 미스트가 나와서 옷이 다려진 것 같고 미세먼지 많이 그래서 들어와서 옷 벗어가지고 넣고 바지도 넣고 다려지고 완전히 뭐 다리미로 다리는 게 아니라 다려진 것 같이 만들어내요. 얘가 패딩을 넣어도 무슨 잠바를 넣어도 다 이렇게 완벽하게 드라이한 것 같은 효과를 거두더라고요. 왜? 이 속에 들어가면요 흔들어주죠. 스팀이 막 뿌려지죠. 그 스팀이 미스트, 작은 물 알갱이가 돼가지고 아주 우리 옛날 입으로 저렇게 뿌리면서 다리미질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참 오래돼서 너무 오래된 시대지만 그런 미스트, 입속에서 나온 미스트도 미스트인데 이거는 정말 기계에서 조립자로 완벽한 물안개처럼 나오는 거의 안개 수준의 이 미스트가 나와요. 그것이 옷에 다 묻으면서 흔들면서 온도는 어떻게 뭐 상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속에 그렇게 들어가서 옷을 새롭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또 나중에 말려주죠. 뭐 팬이 돌겠죠. 말린다는 건. 또 눌러주죠. 바지 같은 건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유혹당해서 저희도 뭐 하나 들여놔서 지금은 톡톡히 혜택을 봅니다만 개발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처음에 개발됐냐면 어느 사람이 출장을 갔대요. 출장을 갔는데 이제 뭐 호텔에 묵었겠죠. 근데 거기서 목욕을 하면서 욕실에 그날 입었던 구겨진 와이셔츠를 걸어놨나 봐요. 와이셔츠를 걸어놓으니까 목욕 이렇게 하다 보면 스팀이 나잖아요. 김이 나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 와이셔츠가 다음날 보니까 싹 펴지면서 아침에 또 말리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말려져 가지고 마치 아주 드라이한 효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나은, 그냥 방에 걸어놓고 대충 잤으면 이런 모습 없을 텐데 너무나 좋게 그게 펴졌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착안한 거죠. 바로 이거야. 얼마나 또 개발 단계를 거쳤겠어요. 이 큰 회사가 또 수없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짠 하고 나온 게 바로 스타일러입니다. 스타일러. 그래서 다른 회사도 막 이런 거 광고하잖아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또 나올 거예요. 많이. 예,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중요한 건 소비자의 어떤 무의식, 나한테 필요하긴 한 건데,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개발해 주세요 이러지도 않으면서 어느 날 찾아내서 또는 그걸 예리하게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포인트를 발견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품이 이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 현상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만히 이런 스토리를 보고 있다가 소비자에게 무슨 말을 해서 무슨 컨셉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서 소비자에게 이 제품을 사게끔 설득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맥락을 이해시키고 정말 대단한 탄탄한 광고 전문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욕구의 구분. 현존하는 욕구, 잠재된 욕구,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거죠. 현존하는 욕구는 의식적인 차원이고요. 여기는 무의식적 차원이에요.
현존하는 욕구 중에 충족된 욕구, 충족되지 않은 욕구, 요거는 레드오션. 이미 남들이 다 알아. 그리고 잠재적 레드오션, 얘도 별로 그렇게 크게 경쟁력이 있지 않아.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의 시장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요 대목이죠. 소비자가 특정 자극으로 자각할 수 있는 욕구이다라고 하면서도 무의식에 들어간 요 욕구. 그리고 여기는 아예 소비자가 자각할 수 없어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뭐 광고에도 여기 자극이 안 돼, 뭐 이런 욕구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승격해서. 그런 요 시장을 공략하자라는 게 이 그래프에 제시한 제가 목적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요게 소비자가 특정 자극으로 자각할 수 있는 욕구. 뭘로 자극시켜요? 광고로 자극시켜줘. 광고 말고 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마케팅 환경에서의 뭐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나 뭐 쿠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할인이라든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정통적으로 할 수 있는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도 몰랐지만 우리가 슬쩍 제시함으로 해서 저 몰랐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닫게. 소비자가 내가 원하던 것이 있었구나. 내가 나 스스로도 원하는 거 몰랐는데 저 광고가 찾아주네. 그거를 나한테 또 계몽을 해주네. 일러주네. 끄집어 내어주네.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린 성공합니다. 이제는 그런 게 전략가입니다. 그거 잘하는 사람이 전략가예요. 표현되지 않는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를 툭툭 자극을 시켜요. 그리고 LG 스타일러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트롬의 뭐 어떤 세제, 뭐 이렇게 세탁 세제, 그 다음에 헤어 샴푸, 또 뭐 남자로 말하면 또 면도기, 자동차, 이거 필요하지 않았어? 저 뒤에 트렁크를 발로 여는 거, 이거 원하지 않았어? 짐 잔뜩 들었는데 어떻게 손으로 열어? 그리고 늘 손으로 열어? 그냥 뭐 터치로만 열어. 터치로 차 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소비자에게 툭 던졌을 때, 인사이트를 발견해서 툭 던졌을 때 반응을 해서 결국에 세상도 발전하고, 그 마케팅 속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도 그 맥락 속에서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소비자를 움직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잘 일단은 발견하고 그거를 가공해서 후에 나오는 컨셉트로 소화해 가지고 결국에 표현까지 가는, 이게 광고입니다. 이게 광고. 참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고 전문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 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전문가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광고까지 보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무의식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표현되지 않은 잠재된 욕구는 크게 소비자가 특정 자극을 통해 자각할 수 있는 욕구와 그러한 자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자각할 수 없는 욕구로 구분된다. 예, 그 전 페이지에서 얘기한 거죠. 여기서 소비자가 특정 자극을 접할 때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욕구는 비록 무의식 차원에 머물러 있는 욕구지만 언젠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의 자극을 인식할 때, 즉 무의식 차원에서 의식적인 차원으로 욕구가 전환되어 지각하게 될 때, 참 이런 대목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지금 수업의 시간의 한계라 빨리 읽지만 그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특정 상품을 보고 나서야 인식하게 되는 전의식 차원의 욕구, 비로소 소비자가 자각하여 표현될 수 있는 욕구이다. 요 가운데 말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은 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욕구 포함한, 크게 보면 요 욕구지만 우리가 자극해서, 광고인이 자극하든 마케터가 자극해서 소비자 스스로도 몰랐던 욕구를 자극시켜 가지고 구매 의욕을 만드는 것, 구매 의도를 만들고 구매 의욕을 갖게 하고 호의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하라라는 얘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비자는 무의식 차원에 있다가 의식적인 차원으로 욕구가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전환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전환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특정 상품을 보고 나서
마음이 바로 의식 욕구로 또는 이제는 겉에 드러나는 욕구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소비자가 자각할 수 없는 욕구는 특정 자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쉽게 그러한 욕구를 인식하지는 못하나 이는 소비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 차원의 가장 심층적인 욕구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휴 그래 얘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여기는 광고로 자극시키지도 말고 내 무의식에는 하지만 요 정도의 감정에만 내가 노크한다. 이게 아니에요. 무의식 전체에 노크를 해야죠. 그러면 얘는 살아있다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언젠가는 이쪽으로 꿈틀대서 살짝 여기도 반영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고 기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의식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의식에 대한 공부를 또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특정 상품 및 이와 관계된 현상에 대한 과거의 무의식적인 경험을 통해 축적된 자극으로 형성되어 내재되게 되며 이는 변형된 형태로 소비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욕구로 설명될 수 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고를 보겠습니다. 삼성 QLED TV 광고죠. 헤드라인 보니까 압도적 전율, 그 위대한 경험,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거창합니다. 어느 날 남자가 쫙 산에 올라갔어요. 바위산에 딱 올라갔는데 산보다 더 큰 산양이 딱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초현실이죠. 광고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광고의 수사적 적용인데 근데 그 산양을 보는데 디테일이 너무나 살아있어요. 이 솜털 하나하나. 저희 집도 강아지 고릅니다만 강아지 이렇게 가까이 마주하거나 또 우리 고양이도 그러죠. 고양이 가까이 이렇게 마주하면요. 그 섬세한 털에서도 저는 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이 털을 보세요. 이 포유류가 갖고 있는 이 섬세한 털도 다 보이는 TV. 그럼 어떤 TV는 뭐 털이 안 보입니까? 그러나 너무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너무 또렷. 4K를 넘어서 8K입니다. 8K. 4K도 좋았는데 그거의 2배로 잘 보인다면 어느 정도예요? 우리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K에서 8K로 넘어오는 단계는 쉽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다만 이론상으로 존재해서 그래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8K 시대가 됐는데 그런 TV를 광고하는데 이런 비주얼이 필요한 거죠. 초현실적인.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전체적인 크리에이티브. 저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현실적인 마케팅에서 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광고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작자들은 기획자들은 얼마나 고생해서도 인사이트를 찾아냈겠어요. 8K TV를 표현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그 무의식까지 노크할 소비자의 그 잠재된 또 무의식 속에 있는 욕구를 끌어내기 위해서 자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티브를 나름대로 만들어냈을 겁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감동이거나 소비자한테 감동을 주기보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한 예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압도적 전율, 그 위대한 경험,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번엔 표범입니다. 표범. 정말 무서운 표범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허구죠. 역시 8K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유류 또는 동물이 등장해서 왜 삐세한 솜털까지 보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쩌면 동물이 먼저 나왔을 법합니다. 뭐 물고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코끼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빨리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디테일 있죠. 수염이라든가 어떤 이런 털적인 요소가 이 크리에이터에게 먼저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또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느낌 자체가 이 TV 광고에 너무나 또 좋고요. 또 비주얼라이즈해서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게 다가오기가 너무 또 좋아요. 뭐 구도도 뭐 이렇게 짜기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티브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우린 인사이트 공부합니다. 8K TV가 나와서 소비자의 어떤 그 잠재 욕구를 어떤 방법으로 자극할까, 그것을 지금 삼성은 이렇게 연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광고 대행사에 의지해서 나왔겠지만. 자, 그러면 오늘은 인사이트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사이트의 필요성과 역할, 특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인사이트가 나온 배경이에요. 배경. 그래서 배경인데 그 속에 5번째 챕터 필요성과 역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사이트가 나온 것 아닙니까? 또 등장하고 중요하게 여겨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